자,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요, 미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가 중국 침체와 미국 은행권의 신용 등급 문제가 겹치면서 어제 1% 이상 하락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날아든 경제 지표가 세계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 3.7% 증가해서 예상치를 아주 밑돌았고,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적게 증가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나타나자 중국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2.65에서 2.5로 인하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 세계의 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극을 주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라드너 CIO가 언급을 했어요. 자,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주가 약세했는데 이 피치가 지금 미국 은행권 영업 환경 약화에 따라서 미국 대형 은행들의 등급까지도 강등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은행권의 최고 탑인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수십 개 1급 미국 은행들이 신용 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은행 금융주들이 2% 이상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은행 신용 등급 강등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피치사의 신용평가사 피치사의 크리스 울프 애널리스트는 CNBC 인터뷰를 통해 피치가 은행 영업환경 등급을 다시 한 단계 내려 AA-에서 A+가 되면 이는 곧 개별 은행들의 재무 기준도 재조정해 부정적인 등급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난 6월 달에 미국 은행권 영업환경 등급을 AA에서 한 단계 낮춘 AA-로 강등시켰는데 피치는 은행 환경 강등 이후 개별 은행 등급은 손대지 않았어요. 은행 환경만 낮추고 개별 은행의 신용평가는 손대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손을 대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은행 신용 강등 등이 예고되는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타격은 대형사도 타격을 받겠지만은 중소은행, 지방은행이 결정적인 타격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중소은행의 경우 일단 신용 등급이 낮아 조달 금리가 높고 이미 보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 관리에 어려움도 있어 현재 마진이 역마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 등급까지 하락되면 이중고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오늘 중앙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미국 고용 데이터 믿을 수 있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경제 데이터가 현재 경제 불확실성을 갖다가 입증하는데 굉장히 좀 정교함이 모자란다.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수년간 계속 떨어져서 미국 일자리 데이터의 경우 70%에 가까운 기업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또 비농업 고용지수조차도 설문 참가 기업 비율이 50% 미만이다. 그래서 낮은 응답률 때문에 표본 크기가 작아 경제 일부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별난 사람일 위험성이 커졌고 그래서 굳이 이런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불평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설문에 대한 당파성도 심화되어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끔찍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든 게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 더해서 4차 산업이 지금 경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측정 방식이 지금 큰 변동을 겪고 있는데 수많은 소규모 기업이 팬데믹 이후 탄생했으나
그들이 경제 수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유형 근무로 인한 변화도 반영이 안 되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같은 일자리도 통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경제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굴러가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그런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 온라인 소비를 통해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소비 증가가 소비 지출 증가와 일치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비가 늘어났다고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통계가 그러니까 미국에 잘못되었으니까 위기의 실체를 모를 수 있다는 게 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 긴축이 끝났다는 골드만삭스 내년 2분기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분기별로 0.25씩 내려서 최종적으로 3.25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엄청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미국의 경제학자 겸 리서치 회사 오너고 투자자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미국 주택 시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될 거라 1년 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주택 임대료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1년 내 0.5 그리고 그는 CPI가 1.4까지 하락할 건데 그래서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지만은 미국의 지금 아주 이례적인 인플레가 둔화될 때는 그것이 미국의 주택 가격의 급락 때문에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할 거고 이 금융위기에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다라는 건 제가 이야기를 수차례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전체의 지금 은행들의 신용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중국발 위기가 그걸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정부나 연방정부나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금융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8년처럼 저렇게 미국이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은행들을 떠받들어서 돈을 투입해서 살려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되고 금리가 하락되는 시점이 미국이 그야말로 부동산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로 중국에 이어서 그 다음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금리 내려가는 걸 학수고대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그것은 곧바로 금융위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 오는 날
밟아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카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